1번부터 보면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는 표현은 결국 항등식의 개념이니까 항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변과 우변의 개수 비교. 개수 비교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 이것은 개수 비교를 이용해주면 아주 쉽게 3은 b와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은 b와 x 앞에 있는 개수도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n이 2와 같고요. 상수항도 서로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c와 같아지더라.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b는 3이 되고요. c는 1이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3 더하기 1이어서 6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은 이제 복소수 문제고요. 이 복소수는 결국 실수와 복소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화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기 위해서 합차는 제곱차의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호가 서로 반대인 애들을 갖다가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합차는 제곱차의 곱셈 공식에서 i 제곱이 되고요. 얘네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6 더하기 3i 플러스 2i의 플러스 i 제곱이고요. 우리는 허수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4에다가 더하기 1분의 6 더하기 5i의 마이너스 1이 되면 5분의 5 플러스 5i가 됨으로써 1 플러스 i라고 계산이 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요 4차 방정식은 지금은 짝수차만 존재하는 요 4차 방정식을 우리는 복 2차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복 2차식의 문제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제곱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여기서 합차는 제곱차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각각이 요것은 요렇게 그쵸? 그리고 또 요것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헬은 2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은 자, 4번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해가 x랑 y인데 요 x, y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다가 요 식에서 요 x 자리가 알파, y 자리가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나한테 구하라는 요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이용하는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항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이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다항식을 한번 나머지 정식을 써주면 px는 x-2로 나누면 몫이라는 게 나오고요. 나머지가 4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몫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날려버리고 싶죠.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싶죠. 여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p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여기가 0이 되고 그쵸? 0이 되고 누가 남아요? 4가 남죠. 그래서 4가 되더라.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알려주는 것은 결국 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을 알려주는 거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 라는 것은 이 똑같은 모습에 의해서 결론은 f의 마이너스 1 값이 1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여기서 p의 x는 x-2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내가 몫이 또 다른 몫이기 때문에 얘랑 다르기 때문에 Q'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문제예요. 나머지는 내가 나눈 게 몇 차예요? 지금 2차식이죠. 내가 나눈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거보다 한 차수 아래 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ax 플러스 b라는 이렇게 1차식의 나머지가 생기죠. 얘가 바로 나머지죠. 내가 알고 싶은 게 요 ax 플러스 b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P에다가 먼저 2를 집어넣어 주면 이게 0이 되죠. 여기 0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요 몫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2를 집어넣어 주면 2A 플러스 B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면 요 역시 0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되더라. 그래서 요것을 둘이 연립을 해준다면 두 식을 빼주면 좋겠죠. 빼준다고 생각해주면 3A는 3이 되고요. 따라서 A는 1이고 B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B가 4니까 B는 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이렇게 생긴 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x 플러스 2라는 1차 식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6번은 이제 다항식을 푸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에서 나는 x를 알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하죠. 무조건 다 넣기보다는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를 해서 집어넣을 넣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내가 요거를 넘겨주고 얘를 이항해 오면 4a 플러스 2a 플러스 6b는 3x가 되죠. 그래서 3x는 결국 6a 플러스 6b가 되고요. x는 2a 플러스 2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요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2 써주고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써주고 플러스 2에 b도 역시 요 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기 때문에 키워서 이렇게 보면 전개를 하시면 되죠. 4x제곱에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4x제곱과 6x제곱 10x제곱 그 다음에 요거 xy항 2xy 그 다음에 y제곱항 y제곱 2y제곱이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7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보도록 하면 7번은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것만을 찾으라고 했는데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2차 함수는 이렇게 최고차계수가 기억이나 디귿처럼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이렇게 니은이나 니을처럼 음수인 경우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x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생겼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x축이라는 것은 결국엔 y는 0이라는 값이죠. 그래서 y는 0이라는 값인데 y는 0이라고 만났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없다는 건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y는 0하고 만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우리한테 뭐라는 건 판별식의 개념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y한테 0이라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기억부터 판별식을 바로 보면요. 기억의 판별식을 바로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개념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9 마이너스 8은 1이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죠. 이런 문제는 서로 다른 이는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 기억은 답에서 틀렸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요 가운데 있는 b의 자리가 2의 배수이면 4분의 d를 이용할 수 있었죠. 짝수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주면 2로 나눈 값으로 바로 간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바로 그냥 4를 쓰지 않고 ac를 바로 썼던 게 있었죠. 그래서 1 빼기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때문에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얘도 역시 2가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서 바로 갈게요. 4분의 d를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만족합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리을을 보시면 리을도 4분의 d를 바로 가도 되겠네요. 2를 약분해주고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c를 가시면 3 빼기 3이 되고 얘는 0이죠. 그럼 얘는 뭐였어요? 중복된 근 중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만나는 점이 2개 있는 거고 중근이면 만나는 점이 1개죠. 쟤는 뭐
그림을 그려주면 아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 하나가 생길 거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에서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일 때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곱셈이라고 물어봤으니 이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먼저 이 식에서 보면 두 근의 합을 바로 쓸게요.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더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식에다가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두 근의 곱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여기서 원하는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역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분의 c였죠. 그냥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역시 2번입니다. 자, 9번도 같이 보시면 9번은 2차 분홍식에 해를 갖도록 하는 이 0보다 작다 부분에 해를 갖도록 하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요. 2차 부등식은 얘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0보다 작다라는 부분이 생기라는 건 0보다 작은 거 아까 해봤지만 여기가 0이라는 건 누구 축이었죠? y는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x축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y는 이러한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그래프, 두 그래프의 관계를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y는 0인 그래프니까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작은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니면 x축과 이렇게 만나더라도 0보다 작은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에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a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문제로 변하죠. 그래서 제 판별식을 바로 갖다 쓰면 이렇게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판별식이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8a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항을 해주면 8a는 25보다 작고요. a는 작습니다. 8분의 25보다. 계산해주면 8, 3, 24니까 3점 얼마 3보다 조금 더 나가는 값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 답은 3이 될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2차 함수 문제고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최고차계수가 지금 음수인 함수일 때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2차 함수가 음수라는 건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말하고요. 여기 가운데가 제일 꼭지점이라고 하죠. 여기가 꼭지점이었는데 우리는 보시면 이 2차 함수는 요 함수값이 다 이렇게 요 값을 기점으로 다 쪼쪼렇게 떨어지죠. 최고차계수가 음수일 때. 그럼 그 얘기는 x가 1일 때 최대값이 2였으면 좋겠으면 여기 x의 값이 1일 때 요 값이 2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이것은 결국에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알려준 거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1,2다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2차 함수를 꼭지점을 알 때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식을 바로 쓰죠. 최고차계수를 갖다 쓰고요. 1이 나왔을 때 함수값이 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2가 나오니까 이렇게 식을 바로 갖다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2x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써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하고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래프여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a가 2와 같아야 되고요. b가 1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고 b는 1이니까 나한테 a랑 b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0. 답은 3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이지요. 보시면 여기서 x 세제곱만 알려줬고 저한테 구하라는 건 요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가 있었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5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에 x 플러스 y가 2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하면 8이지요. 8 곱빼기 6xy가 되고요. 6xy는 요 자리와 요 자리를 바꿔줄게요. 그럼 8 빼기 5니까 3이죠. xy는 6으로 나눠줘서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한테 구하라는 요것은 이것도 바로 곱셈공식으로 하나하나 구하지 말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요 값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xy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요거는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y의 플러스 y제곱이니까 여기서 요것만 빼주면 요 플러스 xy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주는 게 이제 넣어서 풀기가 훨씬 편하다. 그럼 넣어주시면 이제 여기다 2였으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마이너스 얘가 2분의 1이었죠. 그럼 4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4는 2분의 8이죠. 빼기 2분의 1이라서 답은 2분의 7이 되더라. 정답은 4번입니다. 부등식에서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 문제는 결국에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죠. 절대값은 이렇게 절대값 A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그대로 나올 때는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왔죠. 그러니까 선생님 절대값은 항상 왜 양수인데 그래요? 라고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마이너스 3을 절대값이 하면 3이잖아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서 3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범위를 보시면 부등식을 풀 때 범위를 나누는 거 여기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여기는 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와 7을 기준으로 잡으면 범위는 하나, 둘, 셋,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범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1번 범위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기 때문에 뭐 작은 숫자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음수가 나오고요. 여기는 양수가 나와요. 얘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요. 그쵸? 얘네는 양수입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플러스 x는 작거나 같다 7보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없어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1인데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때요? 음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은 7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얘는 무조건 성립이에요. 무조건 성립. 되죠? 요 무조건 다 되니까 x가 없어지고 무조건 다 되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요 범위 내에서는 다 성립한다는 거죠. 다. 그래서 요 1번에서는 따라서 1번의 범위에서는 결국 x는 마이너스 4가 모두가 다 답이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범위를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얘가 다 된다. 그래서 요 범위가 두 번 됐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부터 누구까지? 7까지를 보시면 이때는 요 범위는 0보다 어떠니까 크죠? 0보다 크죠? 뭐 사이에 있는 값 아무거나 넣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 사이에 0이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어주면 0 플러스 4는 4죠. 0보다 크죠? 이렇게 따져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줘서 0보다 크니까 쟤네는 그대로 나오고요. 요 범위 내에서 여기를 아직 넣어도 여기도 0보다 아직 커요.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로 인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플러스 4 마이너스 7 플러스 x는 작거나 같습니다. 7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x는 작거나 같다. 넘겨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걸 넘겨주면 10이 되죠. x는 작거나 같습니다. 5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요 범위에서 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의 무슨 범위를 찾아주냐? 공통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요거의 공통범위. 공통범위가 우리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4부터 7까지죠. 이거 등호는 왜 여기에 붙어요? 라고 하면 아까 여기에 등호 안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호에 붙여. 입이 벌어지는 쪽에 등호를 붙이는 건 우리가 그냥 수학에서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범위는 5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죠. 그럼 공통범위 여기죠.
그래서 요 2번 요 범위에서 해는 결국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부터 x는 누구까지? 5까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찍고 세 번째 거는 x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시면 이때는 첫 번째 거는 여기 요 파트는 어때요? 0보다 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다 크죠. 여기서는 0보다 다 크기 때문에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는 여기 7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값은 0보다 작아져요. 0보다 작아지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 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었네요. 그래서 얘네가 플러스가 되죠. 7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x 플러스 4 플러스 7 마이너스 x가 7인데요. 여기도 x가 없어지네요. 근데 11은 7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 어때요? 11은 7보다 작다인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범위 내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전체 답은요.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돼요. 근데 여기선 답이 없었네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희는 답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도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여기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에요. 난 여기서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물어봤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같이 따라오네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x는 1, 2, 3, 4, 5가 되고요. 따라서 5개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연립부등식을 풀어보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봤으니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푸는데 이렇게 3개짜리는 이렇게 1번 그리고 이렇게 2번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먼저 보시면 3x-a는 작다. 4x-3보다 이렇게 되고 x끼리 이항해주고 숫자끼리도 이항해주면 4x-3x 이항만 했기 때문에 부등호반은 변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x는 큽니다. 뭐보다? 3-a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를 써주시면 4x-3은 작다. 2에 x-4가 되고요. 4x-3은 작습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2x-8이 되고요. 얘도 역시 x는 이쪽으로 상수항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4x-2x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이항에서 왔으니까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2x는 작습니다. 마이너스 5보다. x는 작다. 2분의 마이너스 5보다.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를 보시면 3-a보다 x는 클 거고요. 뭐보단 작다? 2분의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우린 여기에 만족시키는 x가 2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주면 3-a를 이렇게 짚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를 이렇게 쪄서 요 범위에 해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약 마이너스 2.5죠. 소수점을 바꾸면 그럼 이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정수가 2개니까 요거 2개는 이렇게 안쪽에 있지만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3-a가 값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얘가 그 마이너스 5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수는 2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딱 여기만 뽑아서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a가 그다음 작다.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되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a의 범위이기 때문에 3을 다 빼주면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a고요.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를 떼어주면 부등호반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죠. 바뀌면서 이렇게 같이 떼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7보다는 크고요.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4번도 같이 보시면요.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7일 때 다항식 a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자. q의 마이너스 1 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에서 x의 개수가 7이라고 얘기했으니 x 플러스 3, x 플러스 a 이렇게 보시면 전개를 다 해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전개를 해주면 x제곱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플러스 3x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x 플러스 a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x의 개수가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x의 개수만 나오면 되니까 x제곱은 x의 개수를 만들지 않고요. 이 x는 이렇게 a랑 곱해주면 2ax라는 x의 개수가 나오죠. 또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마이너스 3x라는 x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x의 개수라는 것은 누구만 돼요? 2a의 마이너스 3만 돼요. 이것이 지금 7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a는 10이 되고요. 따라서 a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는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정리식을 써주면요. x-1, x 플러스 3, x 플러스 5를요. x-5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한대요. 누군 안 알려줬죠? 나머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를 r이라고 두면 좋고요. 나머지는 항상 나눈 것보다 한 차수 r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r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먼저 찾아오면요. x 대신에 누굴 대입해주면 좋아요? 5를 대입해주는 거죠. 5를 대입해주면 4 곱하기 8 곱하기 10이 되죠. 그것이 나머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3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 x-1, x 플러스 3, x 플러스 5는 x-5의 몫이 qx라고 주어졌고요. 나머지는 320이라는 것까지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누구래요? 여기 q의 마이너스 1 값이래요. q의 마이너스 1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1을 다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q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플러스 320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이렇게 이쪽에다 풀게요. 그러면 얼마죠? 여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6, q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20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와 요것을 자리를 바꿔주면요. 6의 q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16이 넘어가서 더해주면 돼요. 336이 됩니다. 그래서 q의 마이너스 1 값은 6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 5, 30, 6, 6, 36. 답은 56.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요. 다음 이것도 x는 10일 때라고 물어봤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식도 먼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상수항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합쳐보는 거죠. 상수항의 개수가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인데 이렇게 둘이 더하면 플러스 8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플러스 8이죠. 그래서 전개할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7 이렇게 먼저 쓰고 곱하기는 순서가 바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전개한다고 생각해주면 x제곱 플러스 7x의 플러스 x이기 때문에 8x 플러스 7 이렇게 되고요. 얘네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에다 3x를 더해서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x제곱 플러스 8x를 a라고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보면 라지 a 플러스 7 라지 a 플러스 15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이렇게 더해주면 15고 이렇게 해주면 7이지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22a 플러스 15에다 7을 곱해주면 7, 5, 35에 105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이 지금 완료가 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가 붙어있냐? 루트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a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105에 플러스 16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좀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22a에 플러스 12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네는 인수분해가 지금 되거든요. 어떻게? a 플러스 121은 1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1의 전체 제곱에 루트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면서 a 플러스 1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a를 누구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그것을 얘가 a였기 때문에 a를 집어넣고 11을 써주시면 되죠. 거기서 x가 지금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x에다가 10을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고요. 100 더하기 80 더하기 11이 됩니다. 그래서 191로 정답은 4번이지요. 16번도 같이 보시면요. 16번도 보면 16번도 이것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라는 표현을 썼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이렇게 x-a px와 또 어떤 숫자 이렇게 곱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로 x-a로 꼭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선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조립제법을 써보면 최고 앞에 있는 개수들만 떼어왔죠. 조립제법 쓸 때 이렇게 개수들만 떼어왔고요. 요것들을 지금 a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1을 집어넣어주면 써주고 둘이 더해주고 다시 또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곱해주죠. 곱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더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린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요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0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 2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a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 1에 3, 1, 3, 2, 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즉 2a 플러스 1, a-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3인데 양수 a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되고 3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결국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x-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요 조립제법 한식을 여기 조립제법 한식을 정리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우린 여기서 a가 3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3을 가져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3 이렇게. 그럼 여기는 6 빼기 1이라서 1로 변하고요. 여기가 바로 누가 됩니까? px라는 식이 되시죠.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p1이라는 값은 a는 3이라는 게 나왔고요. p1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7. 정답은 2번입니다. K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중분이라는 것은 결국엔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라는 얘기고요. 지금은 x 앞에 이렇게 2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d보다는 4분의 d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로 나눠주고 판별식을 바로 써주면 k-2a 제곱 여기서는 x 앞에 있는 이 전체 개수가 b'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가 전체가 다 c입니다. x가 붙어있지 않은 모든 부분이 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k-b 플러스 4 중분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0인 거고요. 전개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들을 보시면 얘는 k제곱과 k제곱이 없어지고요. 4a제곱, 4a제곱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은 결국 항등식이라는 표현이고요. 이것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k값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k가 있는 a들을 k값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해주면 k로 묶어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b-4는 0입니다.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k에다 무엇을 넣든지 간에 우리는 0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기 때문에 k로 묶은 요 값도 0이고요. k가 없는 요 값도 0이 된다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4a는 넘겨서 4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b-4도 역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둘의 곱신 a, b는 마이너스 2 정답은 1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하고 동시에 접할 때 동시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서 접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저기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접한다라는 것은 2차 함수가 1차 함수랑 접한다라는 것은 만나는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이고요. 교점이 한 개라는 것은 두 식을 같다라고 받았을 때 실근의 개수가 한 개라는 것, 즉 중근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4x 플러스 4와 같다라고 뒀을 때 한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이거 넘겨올게요. 그 마이너스 4x인데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a 플러스 4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판별식을 바로 갖다 쓰면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c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의 마이너스 4b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b 플러스 32는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씩이 더 있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1도 접한다고 했으니 얘도 역시 한쪽을 넘겨주면 이걸 넘겨오면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묶어줄게요. 그럼 a 마이너스 6x 플러스 b 플러스 11은 0이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판별식을 써주면 되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하나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0이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4는 0이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12a에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찾을 것인데요.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요? 요 식을 여기에다 가서 빼주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은 0이었으니 두 식을 빼준다라고 생각해주면요. 여기가 빼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져요. 근데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로 변해서 20a 그리고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플러스 변해서 역시 40은 0이 되고요. 20a는 마이너스 40.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0.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다 진짜 집어넣는다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플러스 24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그럼 여기 4b만 넘겨줄게요. 4b는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해주면 4b는 28에서 뺐으니까 20 따라서 b는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랑 b랑 더하라는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5라서 답은 3.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의 문제는 이제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문제인데 이 오메가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똑같이 1이죠. 어차피 이 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이라는 것은 x에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기 때문에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요. 두 번째 x 세제곱은 1이라는 건 인수분해를 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인수분해로 되고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잖아요. 허근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죠. w제곱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도 하나 알고요.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진짜 근을 구해본다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해준다고 생각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분의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내가 w라고 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것은 허수의 부호만 바꾸기 때문에 이건 켤레복수수라고 해서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면 결국에 그래서 결국엔 무슨 뜻이냐? 결국에 여기서 해가 x의 해가 하나는 오메가가 나온다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바로 보시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1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니은을 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눕니다. 나눠주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되고요.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귿을 푸는 방법은 우리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얼마든지 거듭 제곱을 해줘도 1의 특징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17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하고도 5제곱을 한 것에 오메가 제곱을 곱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1에 5제곱을 해도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메가 제곱과 똑같고요. 오메가 18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을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오메가 1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오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와 같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결국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가 되고요. 이 값은 위에 니은에서 본 것처럼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을도 한번 볼게요. 리을도 한번 보면 이것이 리을이죠. 리을을 잘 보시면 리을은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 뺐다가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4제곱 이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이것처럼 오메가 바의 세제곱 당연히 얼마일까요? 1이죠. 왜냐면 여기서 한 근이 오메가이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바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주면 우리는 오메가의 4제곱이라는 건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곱했기 때문에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메가 바의 4제곱도 역시 오메가 바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바를 곱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 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고쳐주면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바 이렇게 고쳐지고요.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에 더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둘이 곱한 값은 1이었죠. 정답은 1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보시면 넘겨주면 fx는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그래프는 fx와 gx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fx가 지금 gx랑 만나는 교점은 x는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fx 마이너스 gx는 최고참 계수는 fx 때문에 생기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a라고 둔다면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라는 해를 갖는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하라는 요거를 보시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봐야겠다. 이렇게 봅시다. 요거는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본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보면 a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이렇게. 그러면 a에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됩니다. 따라서 두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도 보시면 21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 플러스 y는 2일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문자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y는 2 마이너스 x라고 여기서 x를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x는 작거나 같습니다. 2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요구에 있기 때문에 합쳐주면 따라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x의 범위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y 자리 대신에 이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어 준다면 이 x제곱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으로 전개가 되고요. 이 x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렇게 생겼으면서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 0부터 2까지라는 것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완전제곱식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완전제곱식은 플러스 4x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4 해주고 빼기 4 해주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를 적어주면 여기까지 썼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요. 이 가운데가 x는 마이너스 2를 가지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림이 0부터 2까지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여기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이렇게 x가 2에서 나오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해주면 2 더하기 2니까 4죠. 4의 제곱 16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8. 요것이 최대값이 되고요.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으면 제곱 4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죠. 요것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8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정답은 4. 정답은 2번입니다. fx가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0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f의 0을 구하려는 문제인데 조건이 3개나 주어졌죠.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라고도 주어졌고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라고도 주어졌네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조건으로 가지고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x 플러스 3이라고 그랬어요. 나눈 게 요거기 때문에 여기 안 알려준 게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2차식으로 나머지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서 여기죠. 요게 요거죠. 그쵸? 여기서 주어진 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그쵸? 그래서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도 아까 전에 썼던 요 나머지도 한 번은 얘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2차식이기 때문에 얘로 나눠지죠. 몫이 얼마예요? A가 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쫓아가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식으로 원래 있던 식에서 제가 원래 있던 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때 요 2차식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가 1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는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였죠. 그래서 그 2차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 왜냐면 요 2차식이 똑같은 2차식이 요 2차식으로 나누면 A라는 걸로 묶여주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요걸로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A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2고요. 얘는 2예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없어져서 플러스 A 마이너스 2죠. 이 값이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3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는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넘겨주면 플러스 6이 돼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를 다 찾을 수 있는데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몫이 나오면서 3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한 번 더 써지는 이렇게 생긴 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f 0값을 구하기 때문에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선 1이 남고요. 마이너스 1 남고요. 3 남고요. 플러스 3에 1 남고요.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이 1,500원이면 하루에 100그릇이 판매되고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을 50원씩 내릴 때마다 하루 판매량이 5그릇씩 늘어난다고 한다. 하루 라면 판매액의 합계가 15만 5,250원 이상이 되기 위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는 그 가격을 X라고 두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가격이 1,500원이니까 50원 내릴 때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내릴 때마다 그 횟수 50원씩 내린 횟수를 미지수라고 둡시다. 횟수를 X라고 둔다면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X만큼씩 50원씩 X만큼씩 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게 라면 가격. 이게 라면 가격.
격이 되고요. 그릇은 어떻게 되냐? 원래는 100그릇이 판매되는데 그릇을 내릴 때마다 5그릇이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5x. 이게 판매량이죠. 판매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둘의 곱씨 판매액이고요. 그것이 누구 이상? 15만 5,250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전개를 하기 전에 요거를 묶어주셔도 돼요. 50에 이렇게. 그래서 50을 계산해주면 30. 그쵸? 30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고 얘네는 또 누구로 묶어주면 돼요? 5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 플러스 x 이렇게 1호 5, 2, 9 이렇게 써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로 약분을 먼저 해주면 5, 35, 5, 1은 5, 0, 5, 25, 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0 하나 지워주고 또 5로 약분되죠. 5로 또 약분해주면 6, 5, 30, 5, 20, 5, 1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0 마이너스 x, 20 플러스 x가 크거나 같습니다. 620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개를 해주는 게 더 편합니다.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20이니까 600 플러스 30x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습니다. 621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3, 7에 마이너스 따라서 x는 3부터 7까지고요. 우리가 구한 x는 여기서 50원씩 내는 횟수예요.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을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50x씩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0x씩 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꿔줄까요?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바꿔주면 마이너스 50을 고쳐주면 마이너스 150이고요. 마이너스 35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1,500원을 더해줘야 되니까 모두 다 1,500원씩 더해주면 1,500 마이너스 150 이렇게 1500 마이너스 50x는 이렇게 1500 마이너스 350 이렇게 되죠. 따라서 1500 마이너스 50x라는 그 가격은 누구 이상? 이렇게 계산해주면 350 빼주면 1150원부터 1350원 사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여기죠.